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 잠깐 살펴보면 뉴욕 시장은 이제 출발할 때 그 알파벳, AMD 이런 것들 이제 하락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아시다시피 ISM 서비스업 지수 결과가 좀 나왔고 또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약해지고 또 달러도 약세로 가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면서 결국은 상승 전환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여전히 무역 분쟁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고 지속되고 있어서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매물을 받고 움직이고 이런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71% 상승했고 나스닥은 오히려 0.19% 상승하는데 그쳤고 S&P 500도 0.39%. 근데 오히려 이제 채권금리 하락 이런 거 때문에 러셀 2000은 1.1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1%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5% 상승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고 외국인들이 장 시작해서 아주 초반에는 좀 매도 쪽에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지수 상승폭을 늘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558억을 순매수했고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산 거죠. 어제 그제보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1,598억을 순매수했고 반면에 개인은 6,053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36.75포인트 어제보다 1.1%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68%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상승 상태를 잘 유지해가면서 조금씩 상승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아주 소규모지만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고 기관은 지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였고 특히 이제 연기금이 매수 우위를 보이는데 기여를 많이 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88억을 순매수한 거고 기관은 703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643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팔았는데 금융투자는 388억을 팔았는데 연기금이 이제 369억을 사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보험이라든지 기타 기관들이 사는 걸로 해서 기관이 매수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40을 넘어서 740.32포인트, 어제보다 1.28%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재상승 추세를 구축해가는 그거를 이제 완성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주말에 장이 다시 후퇴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은 재상승 추세가 더 좀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47원 30전 부근을 오전보단 조금 올라가는 144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50원 쪽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552억을 샀고 기관이 727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2179억을 샀는데 기관은 802억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양 주체가 다 팔았는데 외국인이 53억, 기관도 22억 이렇게 팔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었고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들이 전부 팔았네요. 655억 기관만 현대차를 14억 샀고
기아는 49억 팔고 그랬습니다.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들은 99억 샀는데 기관은 72억 팔았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알테오제는 외국인이 491억을 샀는데 기관이 187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46억 팔고 기관은 12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HLB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뭐 오늘 시장에서 느껴지셨겠지만 뭐 요새 다 이제 올라갈 만한 것들이 올라가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그럼 이제 건설, 뭐 중소형 건설,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 이제 쭉 이렇게 뭐 모듈러 주택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뉴스에서 보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은 러시아의 영토는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안보를 보장하는 뭐 이런 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쪽이 움직였고, 또 전선 전력 설비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잠시 그 AI라는 큰 화두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잠깐 이게 축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엔 뭐 큰 종목들도 없고, 나중에 뒤늦게 이제 카카오가 뛰어들었잖아요. 그 이제 오픈 AI하고 스트러지컬 얼라이언스 전략적 제휴를 이제 맺은 것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의 그 업체들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 분석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잠깐 관심이 집중됐던 사이 좀 쉬던 그런 이제 전선이나 전력 설비들이 역시 이제 그 AI의 완성은 전기가 필요하다. 일렉트리시티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다시 대두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특히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결국은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상당 많이 진출해 있죠. 그런 그 전력기기 업체들도 계속해서 지금 증설을 해나가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뷰티, 이게 이제 좀 그 섹터 구분이 더 세분화되는 경향을 요새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부 제약사도 들어가고 또 뷰티 소재도 들어가고 또 뷰티 장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성형 수술까지 플라스틱 서저리 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미용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필러도 넣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 섹터를. 그래서 요게 오늘 좀 움직이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조금 그 미용 섹터도 좀 세분화되는 그런, 화장품 말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시밀러, 뭐 특히 오늘 이제 SK 바이오팜 그 호실적이 발표되고 이러면서, 이것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고 그 연말 시작할 때도 정리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도 우리가 나름 경쟁력이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조선, 이게 이제 그 미국의 MRO 군함, MRO를 포함해서 신규 전함 건조, 이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클 수밖에 없죠. 그런 시장에 대한 이제 청신호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그 미국 MRO를 할 수 있으려면 미국 그 해군성에서 취득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취득해 있고, 현대중공업하고 두 군데 취득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필리조선소를 샀잖아요, 한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 존슨법, 미국의 군함은, 함정은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도 충족되고 뭐 이래서 기대를 하면서 이쪽이 다시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핵융합, 원전,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 그래서 상당히 다행인 게, 이번에 이제 AI 뭐 이렇게 하고 오픈 AI의 그 뭐 손정임 회장이라든지 그 오픈 AI CEO 등등이 이렇게 한국 이렇게 방문하고 이러면서 이게 확 불이 붙어서, 그게 이제
반도체로 간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 특히 삼성전자, SK 관련된 밸류체인, 예, 이게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AI 프로젝트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역 분쟁이라는 우려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국내 수급에서 이제 그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만 사서는 안 되는데 연기금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올 들어서 계속 샀다 오늘까지 변함없이 사고 있다. 2조 1,000억이 넘어가요 이제 사는 게. 그래서 뭐 그 속사정은 모르지만 앞으로도 조금 그 많이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호적인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2025년 이제 들어들면서 작년에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2025년을 넘어오면서 모처럼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1월 달에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 연휴 동안에 중국이 이제 딥시크라는 그런 이제 AI 솔루션을 하나 덜컥 내놓으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이제 관세 정책에 따른 이제 무역 분쟁이 터지기 시작했죠. 뭐 캐나다,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잠시 휘청 시장이 걸었죠. 근데 일단 이제 그 캐나다, 멕시코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등으로 일단 이제 뭐 급하게 봉합을 했고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접점을 찾을 거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중국하고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가 7일부터니까 10일부터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하고의 문제는 캐나다나 멕시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 시장은 그러면서도 당분간은 좀 뭐 문제가 있지만 일단 봉합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재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분쟁하고 같이 이제 또 한 가지 불거진 게 뭐냐면 AI 패권이에요. 이게 중국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국이 이제 딥시크 이런 거 내놓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또 국가대로 이게 피 튀기는 이제 전쟁이 된 거예요. AI 패권에 얼마큼 참여하느냐 한 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여러 이제 회사들이 이제 참전 가능성이 이제 그나마 높아졌죠. 그나마 이제 높아졌는데 이런 새로운 시장의 재료가 살아나서 반도체를 건드려 준 게 다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오늘 유리기판도 삼성전자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이제 뉴스 나오고 이러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이다.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는 그냥 거의 기업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이 AI 패권 관련해서 중국에서 개발된 딥시크가 사실은 상당히 그 미국을 좀 적잖게 당황시킨 건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픈 AI를 굉장히 위축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CEO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일본 왔다, 우리나라 왔다, 우리나라에서 손정희 회장까지 불러서 삼성 전자 사옥에서 3명이 그거는 뭐죠? 스타게이트. 트럼프가 얘기한 이제 AI 프로젝트.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이 좀 끌어넣었으면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적 측면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갔어요. 인도에서는 또 누굴 만났는지 자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아부다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야 이거 중국을 가만 내두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소위 자유지형, 민주진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체히 호주서부터 정부 기관이 오늘 일제히 서로 경쟁적으로 이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핵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걸로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알게 모르게 이제 미국의 파워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AI 패권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잠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신없는 사이에 앵화가 지금 오늘 이제 152원 장중에는 151원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목적 중에서 상당 중에 하나는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트럼프 목적이 달러 약세, 앵화 강세. 그게 이제 일본 쪽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앵화가 많이 높아졌죠. 가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이제 쫙 다시 2월 초에 한번 흔들고 나서 시장에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 같은 거를 못 뚫고 나가 뭐 시원하게 이렇게 팍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여러분도 받으실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왜 시원하게 여기서 빡 못 튀길까 못 튀고 나갈까 그 이유는 뭘까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제 관세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결책이 되게 모호한 거예요. 이제 점점 물이 맞을 차례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산업 구조나 또 수출 주도형의 산업 구조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분명한 타격이죠.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거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뚜렷한 뭐가 없어요. 묘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꼬라지고 뭐 이러니까 누가 이제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막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말 굉장히 우리 경제 앞날을 봐서 중요한 건데 중요한 팩터인데 지금 사실 이게 약간 방임돼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뭔가 뭐 책임지고 이게 명쾌하지 않다.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문제인데 우리 이제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뭐 이제 수치 가지고 하는 물가지만 이제 그것도 수치로 물르든 그거를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자꾸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 트럼프가 하려는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 이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대보름 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름 깨물고 뭐 너 가지고 가라 뭐 나쁜 거 근데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 그거 때문에 관세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지만 거기보다 그 뒤를 들여다보면 더 근본적인 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그동안에 이제 소비로 성장을 해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소비의 29% 이상을 미국이 다 소비하는 소비의 천국이에요. 미국은. 반면에 이제 미국은 생산을 전 세계의 생산 중에서 생산을 15%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보다 소비가 항상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히 이제 무역 적자가 나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무역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 싼 값에 물건을 막 하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서 소비로 이렇게 하는데 싼 값에 해니까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는 전 세계 소비에 중국이 소비하는 그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중국은. 근데 반면에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32%를 차지하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첨단까지 막 섭렵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딥시크 나온 게 뭐 조악하고 뭐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 이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뭐 HBM을 못 만들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상당 부분 우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싼 값에 물건을 공급받아서 소비하는 이런 패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함정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면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의 3배가 넘는지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미국이 아차 싶은 거죠. 아차 싶은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하느냐. 압박해서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압박해서 관세 때리면 트럼프 얘기는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질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다고 소비를 줄일 수 없으니까 생산을 늘려서 소비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산 공급망도 미국이 주도하고 기술력도 미국이 주도하고 소비도 미국이 주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가져오겠다. 그게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중국 같은 나라가 어슬렁어슬렁하다 이건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는 뭐냐 이게 이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그래서 나름대로 요새 막 가고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건 괜찮아 이럴 게 아니죠. 그걸 더 어떻게 밀 건지 뭐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최대 화두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화두가 될 건데 과연 한국은 AI에 대해서 얼마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건 이제 기초과학 측면서부터 투자가 돼야지 갑자기 뭐 정부에서 몇 조 넣어서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금방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맨날 끝단에 만드는 것만 해요. 반도체 짱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메모리는 맨날 하청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서도 하청업이 안 되려면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갖고, 반도체처럼 변두리만 더듬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면 AI도 우리 별로 돈 벌 게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수급 구조가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금 연기금 속사정은 모르지만 얼추 계산해 보면 한 10조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루에 1,000억씩 산다 그러면 한 100일 더 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은 해주지만 상승 속도를 연기금이 막 올려서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제한이 걸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요새 며칠처럼 박자 안 맞춰주면 그나마도 못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시원하게 뻥뻥 못 나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아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럼 우린 투자를 어떻게 하냐. 전략을. 간단하다 이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제가 지목해 준 몇 개의 섹터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 그것들은 그냥 좀 이렇게 매매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가고,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에 이제 해당이 돼서 튀어나오는 것도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짧게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서 이익을 따내는 전략이 그런 걸 두 개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 들락날락의 기준점은 5일 이동평균선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이슈는 5일 이동평균, 조금 좀 큰 호흡으로 보는 거는 10일 이평, 이거를 교차적으로 기준으로 삼으면서 운영하시는 게 상반기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갖고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생기면서 우리도 이제 조금 전략이 하반기에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